네, 팽팽한 뉴스가 정말 빠른 강물 물살처럼 흘러가고 있지만 잘 이 물살을 잡고서 오늘 하루의 뉴스의 강을 건네주는 시사배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자 이게 어제 뉴스를 또 읽는 거 아니야라고 착각할 정도의 소식부터 전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이 일본을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까지는 저희가 어제 보도했는데 네. 한국과 미국 당국도 지대지 미사일로 대응 사격에 나섰어요. 그런데 여러 잡음이 섞여 있네요. 네, 맞습니다. 미사일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한미 연합 차원에서 했던 이제 미사일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 대응 사격이 진행이 됐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연합으로 지대지 미사일 사격 실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에서 우리 군의 에이테킴스 2발, 또 주한미군의 에이테킴스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서 총 4발을 발사한 건데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 전력의 대응 능력을 현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간에 요격하기 힘든 미사일의 종류 개발된 걸 에이테킴스, 에이테큼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미사일 한 발이 우리 군부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정확히는 애초 우리 군이 이제 에이테킴스 발사에 앞서서 현무 2 탄도미사일 한 발도 발사하려고 했습니다. 네, 떨어진 건 현무2군요. 네, 맞습니다. 어젯밤 발사한 현무2 미사일 한 발이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을 한 뒤에 떨어지면서 폭발을 했는데요. 네. 발사 직후에 이제 이상이 발생하면서 기지 내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나 이제 군인 등 인명 피해는 없다고 군 당국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SNS에 보면 시민들이 불타오르고 있는 이제 공군 기지 사진. 요즘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니까 저라도 불안했을 것 네. 같아요.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거 아니야?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제 강릉에서 불꽃이 보이고 폭발음이 들린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언론사에도 문의가 빗발쳤는데요. SNS에는 비행기가 추락했다, 군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등의 추측성 글이 빠르게 퍼지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군 당국이 보안을 이유로 언론사에 보도 유예를 요청을 해서 엠바고가 오늘 오전까지 있었고요. 이 때문에 사전에 내용을 이제 알 길이 없던 강릉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예. 네. 자, 해당 지역구 의원이 바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인데 굉장히 비판을 했네요. 네, 권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병기가 오히려 국민을 위협할 뻔했다. 낙탄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군의 대응 태도 역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재난 문자 하나 없이 무작정 엠바고를 취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군부대에서 준비하다가 대비하고 떨어졌다라는 게 지금까지 해명입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 상황이나 인명 피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민간 지역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네.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되죠. 예, 미리 위험을 경고하고 대비하고 또 안심시킬 의무도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국감 이야기입니다. 네. 신경전이 치열하네요. 네, 어제도 소개를 잠깐 해드렸었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반발해서 정치 탄압 중단하라 피켓을 내걸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민생국감하라는 피켓을 들고 맞불을 놨는데요. 결국 이제 감사 시작 50분 정도 미뤄졌고 인사말을 위해 출석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머쓱하게 대기를 해야 했습니다. 네, 행안부 국감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해식 의원의 발언으로 여당 의원들이 좀 불편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해식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너무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이전 496억 원이면 괜찮다. 또 대통령 취임식 명단 파기했다. 이거 모두 거짓말이었고 욕설하고 비속어 논란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가 발끈해서 위원장에게 제지를 요청했고요. 이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큰 소리가 오가는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차트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496억 원을 얘기했는데 지금 뭐 여러 영빈관 신축부터 또 여당 의원들은 이거 원래 지난 정부부터 필요한 예산이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장에서는 자료와 관련된 얘기가 화제네요. 네, 과기부 국감장에서는 과기부의 업무 현황이 담긴 자료가 컴퓨터에만 있고 문서로 전달되지 않아서 의원들이 불만을 나타낸 건데요. 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디지털로 보라고 해놓고 과기부 간부들은 아날로그로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종이 없는 재판, 종이 없는 회의 강조하는데
5, 60대에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의원들의 호통에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파일을 너무 찾기 어렵게 해서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출력 안 해주고 화면으로 보라고 하니까 불편하네라는 얘기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주시는군요. 좀 더 큰 이야기 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감에는 원래 좀 특이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동물을 끌고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좀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로 이번에 입성을 했죠. 네. 국감 대비 무대였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국방부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였고요. 국방위 소속이죠. 네, 또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이창양 장관이 업무 보고하는 사이에 문자 메시지로 골프 약속을 잡는 장면이 취재진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 요즘 문자 무서운 시대인데요. 네. 문자 무서운 줄 모르시네요. 네. 자, 국정감사 주요 일정 계속 알려주시죠. 네, 어제 이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집니다. 오늘 재정당국의 조세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겠는데요. 또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을 두고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이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네. 이외에도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고요. 네. 이외에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여러 국민들의 삶과 또 여러 가지 밀접한 권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들에 대한 감사 꼼꼼하게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국민들을 위한 이야기들 잘 찾아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아마 오늘 국감에서 계속 뜨거울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겁니다. 이 고등학생이 그린 건데 여기에 상을 주고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내렸어요. 네, 문체부가 어제 설명 자료를 내고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행사 취지에 어긋난 작품을 선정해서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히 관련 조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서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 문체부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저는 이 학생은 뜻하지 않게 상보다 전국민적 유명세를 타게 됐는데 네.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만화예요. 네, 앞서 3일 폐막한 제23회 부천 국제 만화축제 전시장에 내걸린 고등학생이 그린 이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네. 이 카툰 부문 금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림을 살펴보시면 뭐 인터넷에서 많이 살펴보실 많이 수 올라와 있는데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닮은 얼굴이 이제 열차 앞부분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뭐 토마스 기차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앞서 저희가 유상범 의원의 목소리를 들려줬는데 영국 총리를 묘사한 그림도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토마스 기차. 네. 어린이들은 잘 알겠네요. 네. 그리고 보면 조종석에 단발머리 여성이 있고 나머지 차량에는 검사복을 입은 인물들이 칼을 들고 탑승해 있습니다. 네. 이를 두고 이제 작품 속 여성이 김건희 여사다. 또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만화다라는 해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앞서 이호영 아나운서가 지금 설명해 준 거는 이제 작품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 정치적 주제를 다뤄서 학생들의 창작 욕구를 좀 어긋나게 했다라는 얘기인데 유상범 의원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표절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판한 정치 만화 이걸 보여주면서 표절이다. 본질적인 건 표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절에 대해서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밀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표절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논문을 떠올려 보면 완전한 창작으로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맞붙기도 했습니다. 자, 카툰이라는 거, 풍자라는 게 원래 좀 표절이라는 걸 의도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또 커질 문제인가, 해명이 또 바뀔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따르고 있죠. 네. 서찬희 만화평론가는 공기관 공모전에 출품한 개인 작품을 두고 경고하는 건 전도 유명한 만화가의 싹을 자를 뿐 아니라 공기관 공모전에 정치적 소재 작품을 내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신문사마다 일간 만화를 내는 곳이 있고 90% 이상이 정치 풍자인 것은 그만큼 만화와 프로파간다, 정치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생 시절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모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일화 얘기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 참 문화체육관광부는 좀 입장이 난처할 것 같기도 한데요.
수상 취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정 조치가 뭔지는 아직도 안 밝혀지긴 했죠. 네, 공모전의 주제와 심사 기준 등은 이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정하지만 문체부 후원 행사로 이름이 붙으면 문체부가 수상작을 공인해 주는 것처럼 빛이 우러가 있어 관련 규정을 들여다보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이게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풍자했다라는 거를 표절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표절이라는 내용을 풍자에 이용했다라는 네티즌들의 분석이 있기도 합니다. 즉 좀 의도적인 메시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 고등학생이 누군지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냈나요?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따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 부처에서 대응했다면 그것을 참고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 문제, 가족 폭력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던 중에 부친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네, 박수홍 씨가 어제 오전 10시쯤에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이제 대질 조사를 위해 출석을 했는데요. 부친 박 씨 또 형수 이모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자리를 한 가운데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박수홍 씨의 법률 대리인은 박수홍 씨가 부친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한 뒤 큰 충격에 휩싸여서 실신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조사 중에 박수홍 씨의 정강이를 부친이 이제 걷어차고 또 박수홍 씨에게 흉기로 위협하겠다 등의 협박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네. 흉기로 해를 입히겠다라는 표현인데요. 저희가 방송에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가족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박수홍 씨의 아버지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해서 입장을 밝혔네요. 네, 박수홍 씨 아버지는 취재진에 1년 반 만에 봤으면 인사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자식인데 인사를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정강이를 집어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박수홍 씨의 법률 대리인은 인터뷰에서 박수홍 씨가 방검복까지 착용할 정도로 심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발언까지 들어서 충격이 큰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사건이 뭐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작된 사건이죠? 네, 이게 사실 이제 누리꾼이 박수홍 씨의 유튜브에 단 댓글로 인해 시작이 됐는데요. 박수홍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 박 씨 부부가 박수홍 씨의 출연료 계약금을 이제 횡령했다 주장을 했고요. 네. 논란이 일자 박수홍 씨가 이를 인정한 겁니다. 이후 이제 검찰에 고소장을 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가 됐는데 결국 이 서부지검이 친형 박 씨를 이제 형사 3부에 송치를 했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여러 혐의를 받습니다.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고 횡령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인사를 안 해서 화가 나시겠지만 또 흉기로 어떻게 해버리겠다라는 발언을 자식한테 하는 것도 네. 이제 보통 많은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이해를 못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좀 뭐 무사히 안전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땐 항상 주변에 도움을 청하셔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뉴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사배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